만약에 안 끊고 오신다고 하면 수술 플랜을 변동될 수도 있고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로고성형외과 윤수광입니다. 수술 전에 어떻게 준비하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쁘게 수술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수면 마취를 하시는 경우에는 수술 전에 적어도 8시간은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. 많은 분들이 금식이니까 그럼 밥만 안 먹으면 되겠지 하시는데, 이 식에는 음료수도 들어가고요, 커피도 들어가고요, 그 다음에 뭐 밥은 당연히 안 되고요, 그리고 껌, 사탕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원장님 그럼 약도 먹으면 안 되나요? 이런 분들이 있는데, 약은 소주컵, 반컵 정도로 조금 먹을 수 있는 거는 드셔야 됩니다. 두 번째, 이 약에 관한 건데요. 내가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당연히 원장님이랑 상담 때 상의를 하셔야 되고, 내가 이거를 끊어야 되는 약들이 있어요. 혈액을 내가 맑게 해준 약들이 있거든요. 뭐 아스피린이라던가 뭐 와파린이라던가 뭐 클로피도그레, 이런 내가 혈액을 맑게 해주는 약이 있다.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일주일 정도 끊으셔야 됩니다. 만약에 안 끊고 오신다고 하면 수술 플랜을 변동될 수도 있고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거 나 약을 나 그냥 마음대로 끊을래 하시면 안 되고요. 내가 이 약을 끊어도 되는지 약을 처방해 주신 내과나 뭐 흉부외과 교수님, 원장님, 과장님께 꼭 상의를 해서 내가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쪽 성형외과에서는 약을 끊으라고 하는데 끊어도 되나요? 라고 꼭 확인을 받고 끊으셔야 됩니다. 자의대로 막 끊으시면 안 돼요. 아셨죠? 세 번째입니다. 약이랑 비슷한데 수술 후 일주일 전에는 절대로 금주, 그 다음에 금연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담배를 많이 피우시면 이 혈관에 쪼그라들기 때문에 수술할 때 약들이 우리가 항생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통제로 들어가는, 지혈제도 들어가는데 이 약들이 반응을 잘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금주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아요. 수면 마취로 잘 안 들 수 있고요. 약을 드시거나 이제 우리가 혈액으로 주사약을 드리게 되는데 이 약들이 다 분해되고 없어지는 게 간이에요, 대부분. 근데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러면 이 간에 부하가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꼭 일주일 정도는 금주하시고요. 담배 많이 피우신 분들도 일주일 정도는 금연하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,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. 수술 날 오실 때 내 몸에 있는 액세서리들, 귀중품들은 꼭 집에다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수술을 할 때 피가 나지 말게 하는 레이저, 그 다음에 전기 소작기라는 특수 기구를 사용을 하는데 내 몸에 쇠붙이가 있다고 하면 걔가 그 부분을 화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피어싱, 귀걸이, 그 다음에 팔찌, 반지 이런 것들은 다 집에 두시고 내 몸에 있는 착용할 수, 뺄 수 있는 쇠붙이들은 다 빼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뭐 내 몸에 임플란트가 있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다섯 번째,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. 내가 만약에 수면 마취를 한다. 수면 마취가 아니시면 상관없어요. 근데 수면 마취 중에 환자분이 잘 숨을 쉬고 있나, 그 다음에 상태는 괜찮은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 기계 장치를 손톱이나 발톱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거기에 매니큐어나 아니면 이제 요즘 뭐 페디큐어라고 하죠. 발톱에 페디큐어, 매니큐어, 그 다음에 네일 아트 이런 게 있으면 인식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저희는 사실 10손가락, 그 다음에 10발가락 다 깨끗하게 오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적어도 뭐 원장님 한 주가 얼마 안 됐어요. 이런 분들은 적어도 손톱, 발톱 하나, 양쪽 하나하나 총 4개 정도는 없애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분들이 있죠. 원장님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4개나 다 준비를 해야 돼요? 왜냐하면 이제 위치에 따라서, 수술 위치에 따라서 착용이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.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발톱만 했다, 페디큐어 발톱만 다 없앴다, 이런 발에다 했는데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발톱 모양 생김새랑 이 기계가 안 맞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찾아야 돼요. 적어도 그래서 4개 정도는, 손 4개 이거 말고요. 그래서 양쪽 팔 적어도 한 손, 한 발 4개 정도는 매니큐어, 페디큐어, 네일 제거하고 오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6번째입니다. 이것도 수면 마취.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수술자분에 해당되는데요. 절대로 수술 받은 날 자가 운전은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. 특히나 수면 마취 하신 분들은 이게 수면약이 잘 안 깼고, 깼다고 하더라도 술을 살짝 취한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되고요. 그리고 그냥 나 그럼 국소 마취로 수술했어요 하신 분들도 잘 안 보이면 응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갑자기 막 피가 조금 더 난다거나 이럴 때 운전하다가 갑자기 멈출 수가 없으니까 자가 운전은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마지막 7째는 우리 학생들, 미성년자들한테 해당되는 건데요. 이게 법적으로 미성년자분들은 꼭 수술 당일날 법적 보호자,
대동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. 법정 대리인도 가능합니다. 법적 보호자가 너무 바빠서 못 왔어요. 이런 분들은 수술 당일날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요. 수술 당일에는 꼭 법적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